12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물질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중독에 대한 개입과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중독의 유형입니다. 자, 중독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물질 관련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물질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물질 관련 장애는 크게 다시 또 물질 사용과 관련된 장애, 물질 유도성 장애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물질 유도성 장애는 특정한 물질을 사용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부적응적 후유증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중독.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물질을 복용하는 도중 또는 그 이후에 직후에 생기는 부적응적 증상들을 다루는 중독.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금단인데요. 물질 금단은 물질 사용을 멈추거나 줄였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금단 증상 때문에 고통이 초래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물질 약물, 이제 유도성 정신장애를 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질 남용, 투약 약물, 그 다음 물질의 여러 독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불안장애라든지 성기능장애, 그 다음 이제 수면장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사용 장애를 내용을 보시면 중독성이 강한 특정한 물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술, 담배, 마약류 뭐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들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물질 관련 장애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도박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도박 장애는 제3강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물질 사용 장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물, 술, 담배 등과 같이 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런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 물질 사용 장애는 다른 말로 해서 타바코 관련 장애라고도 부르고 중독 물질인 대표적인 이제 담배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니코틴 함유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담배에 이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런 니코틴의 이런 일정 효과 이론에 따르면, 자, 니코틴이 신경계통 내에 이제 보상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일정 수준의 그 보상 중추를 자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흡연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니코틴과 관련된 물질 사용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물질 유도성 장애입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특정한 물질로 인해서 초래되는 부적응적 후유증을 말합니다. 자, 이제 크게 이제 물질 중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한 물질을 복용하는 도중, 그쵸? 그리고 바로 직후에 생기는 부적응적인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그 가정이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금단과 같은 경우는 쭉 물질을 사용하다가 딱 멈추었을 때, 왜 이런 담배나 뭐 술 이런 것들이 멈췄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아시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이런 금단 증상 때문에 고통이 초래되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증상군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물질 약물 유도성 정신장애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질을 너무 남용하거나 투약 약물, 물질의 여러 가지 독소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정신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불안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를 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독에 관련된 개입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약물 중독 개입과 예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개입의 제도로는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치료보호, 두 번째가 치료감호, 세 번째가 보호관찰이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치료보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런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 이제 미리 강제 치료를 위해서 행정기관장인 보건복지부 장이라든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약물 중독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 검사 또는 치료 보호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치료 감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해서 실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약물 중독자 중에서 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또는 재발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런 치료 감호에 그 해당되는 분류로 넣어서 치료를 하도록 네,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호관찰 부분인데요. 이것은 수령 명령을 선고받은 이런 약물 사범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이런 약물 전문 치료 기관이라든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약물 관련 교육, 좀 치료 프로그램을 보호관찰소로부터 수강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알코올 중독의 개입과 예방을 살펴보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외래 치료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중독의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중독자의 집중적인 의료적, 정신과적인 또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라는 거. 대다수는 계속되는 이제 금단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케이스가 바로 입원 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외래치료인데요. 이것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또는 공적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민간 외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고, 금단 증상이라든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이제 알코올 중독을 외래에서 치료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치료 예방 방법은 강의라든지 비디오 슬라이드를 통한 시청각 교육 또는 이제 단주 교육이 이루어지는 알코올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환자와의 이제 대면 개인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상담에서는 심리 치료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심리 치료는 중독자들의 스트레스 이런 대처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 훈련, 의사소통 훈련, 감정 표현 훈련, 자기주장 훈련,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부관계 증진 훈련 등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진 심리적인 갈등을 완화시켜서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상담에 의한 심리 치료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알코올 회복을 위한 이제 자조 모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A가 있고,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처음에 참석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